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은행 대출로 인한 전세 사기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의 과다한 대출로 인해서 깡통 건물이 되어서 전세 사기가 되는 유형이죠. 우선은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이 건물, 즉 전세 계약을 하고자 하는 건물에 대해서 등기부등본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등기부등본은 개인이 열람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나 다음의 사이트에 인터넷 등기소 이렇게 검색을 딱 하시면 이런 화면이 떠요. 주소를 통해서 열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이. 그래서 이 등기부등본을 발급을 받아보면 은행에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을구에 대출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즉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이 세 파트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우선 표제부는 건물을 표시하는 내용입니다. 건물,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고, 그리고 단독주택이다, 뭐 이런 것들을 표시하는 거예요. 층별로 몇 제곱이고. 그리고 두 번째 갑구가 있는데, 이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겁니다. 우선 이 건물을 짓고 나서 최초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건물입니다. 그리고 각자 세 분이 지분 3분의 1씩에서 공유를 하고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을구가 나오는데요. 이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 기재를 해 놓는 부분입니다. 즉 대출이 되어 있는 경우도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건물은 근저당권 설정으로 해서 대출이 되어 있는데 10억 800만원 하고, 그리고 또 추가적인 대출을 받았죠. 7억 2천만원에 대해서 이거는 채권 최고액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액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받은 그 대출 금액의 120%나 130%를 설정을 해 놓습니다. 나중에 뭐 경매라든가 여러가지 사정이 생겨서 상환을 못하는 경우 지연 이자 같은 것도 은행이 확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한 20% 30%를 더 추가적으로 해서 설정을 해 놓습니다. 채무자가 있고 근저당권자, 즉 새마을 금고에서 여기는 대출을 받았네요. 하나는 은천 새마을 금고에서, 두 번째는 추가적으로 받은 거는 신림 새마을 금고에서 이렇게 받았습니다. 즉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을구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출이 없으면 여기에 근저당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겠죠, 을구난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 건물에 대해서 대출이 있느냐 없느냐를 살펴보고자 한다면은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서 을구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은행 대출과 관련해서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형태는 기존에 이미 등기부등본을 떼봤을 때 대출이 되어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기존에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 건물 가격에 대비해서 은행 대출이 너무 과다하면 저희들이 계약을 안 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주의를 못했을 뿐이지 이건 사기는 아니죠. 그리고 두 번째 형태입니다. 이미 전세 계약을 맺고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 나중에 대출을 받는 경우예요. 이 경우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이미 선수위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은행 대출 얼마를 받든지 간에 상관이 없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즉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낙찰이 됐을 때 그 낙찰 금액에 대해서 전세권자가 먼저 그 보증금을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형태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첫 번째도 그렇고. 근데 문제는 이 세 번째입니다. 잔금 일과 동시에 은행 대출을 하는 경우입니다. 접수를 시켜버려요. 이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렇게 잔금일 날에 은행 대출을 같이 하게 되면, 즉 은행 대출은 대부분 근저당권이죠. 임차인보다 은행이 선순위가 돼서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잔금 날에 은행 대출을 하게 되면 그 효과는, 세입자는 다음 날부터 효과가 발생을 해요. 대항력이. 근데 은행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신청한 당일부터 효과를 발생을 합니다. 누가 먼저예요? 은행이 먼저 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이 법률상 근거는 여기 있습니다.
우선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에 보면은 임대차는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그런데 부동산 등기법 제6조를 보시면요, 이러한 소유권 이전 등기라든가 근저당권 설정 등기, 대출이죠. 이런 것들은 접수한 때부터 효과를 발생을 합니다. 접수한 때부터, 즉 당일부터 효과를 발생을 해요. 그래서 잔금일날에 동시에 은행 대출을 신청을 하게 되면 은행 대출이 선순위, 전세권자의 권리는 후순위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매매가 10억짜리 건물에 전세 7억으로 들어간다고 해봐요. 그래서 계약 당시에는 등기부등본을 떼보니까 깨끗해요. 은행 대출도 없고. 그리고 잔금일날도 등기부등본을 또 떼보죠. 그때도 깨끗해요. 그래서 안심하고 잔금까지 치렀어요. 그래서 동일시에 은행 대출을 해서 은행이 선순위에서 은행 대출인 5억을 먼저 찾아간다고 해봐요. 만약에 매매가 10억짜리 건물이 문제가 생겨서 경매를 해서 10억에, 운 좋게 10억에 낙찰을 했다고 해보죠. 여기서 은행 대출이 먼저 5억을 찾아가면 나머지 금액은 5억밖에 안 남죠. 그럼 2억을 날리는 셈이에요. 이것도 또한 운 좋게 이렇게 10억 이 낙찰 금액이 돼서 이렇게 되는 경우이고요. 이럴 때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은행이 대출을 실행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은행 대출이 안 나오면 되죠. 두 번째는 은행 대출이 후순위가 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제가 선순위가 돼서 보증금을 확보하면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두 가지 형태로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이 방법은 전입신고를 미리 해놓는 경우예요. 잔금일 전에. 즉 계약서를 작성을 하게 되면 그 계약서를 가지고 잔금일 전에 주민자치센터라든가 구청을 찾아가서 전입신고를 해요. 미리. 물론 확정일자를 받아놓으면 같이 받아놓으면 좋겠죠. 잔금일 전에 전입신고를 미리 해놓으면 잔금일 날에 은행 대출을 할 때에 은행은 실행하기 직전에 바로 전입신고 열람을 합니다. 그랬을 때 전입신고 열람 해보니까 이미 전입신고가 돼 있어요. 그럼 은행 대출을 안 해줘요. 자기들이 후순위가 되니까 대출을 실행 안 해요. 두 번째는 은행 대출을 후순위가 되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 잔금일을 등기소가 쉬는 날, 은행이 쉬는 날에 잔금일을 잡으면 돼요. 즉 주말이라든가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 빨간 날에 잔금일을 잡으면 되겠죠. 그럼 그 날에 접수를 못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날에 해야 되겠죠. 그 다음 날, 아무리 빨라봤자 그 다음 날 9시에 되겠죠. 예를 들어서 토요일 날에 잔금일을 정한다 해보죠. 토요일 날에 세입자는 이미 전입신고를 해놨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효과는 세입자의 권리, 즉 대항력은 언제부터? 일요일날 0시부터 발생을 합니다. 즉 일요일부터 발생을 하죠. 근데 은행은 토요일날에 대출을 하려고 서류를 다 준비를 해서 집어넣으려고 해요. 근데 쉬죠. 못하죠. 그리고 또 등기소도 쉬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월요일날에 합니다. 아무리 빨라봤자 월요일날 9시죠. 그래서 세입자가 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일요일날에 잔금일이라고 해보죠. 그럼 세입자의 권리는 다음날 0시부터니까 월요일날 0시부터입니다. 은행의 권리는 아무리 빨라봤자 은행이 여는 시간대인 월요일날 9시부터죠. 누가 빨라요? 세입자가 빠릅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유형인 은행 대출로 인한 전세 사기는 예방하는 방법이 첫 번째, 잔금 치르는 날짜 되기 전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만 들어간 상태에서 잔금일 전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등기소가 쉬는 날에 잔금날을 잡는 경우입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지금까지 은행 대출로 인한 전세사기 형태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른 유형의 전세사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티부동산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